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손상된 후쿠시마 원자로에 있는 핵연료잔해 제거 작업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연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원자로 경납용기에 로봇팔이 들어갑니다. 내부를 보니 돌덩이 같은 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녹아버린 핵연료 잔해 덩어리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내부에 있는 퇴적물은 원자로 노심부가 녹아버리는 멜트다운 현상으로 인해 핵연료와 용광론의 구조물이 녹아 엉겨붙어 있는 것인데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 내부는 방사선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처럼 로봇팔을 이용해 잔해물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제작했다는 첨단 로봇팔조차 배관 입구의 절망적인 상황만 확인했을 뿐 내부 진입을 실패했습니다. 배관 내부가 퇴적물로 너무나 막혀 있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핵연료 잔해 반출을 계획했지만 작업은 두 차례 연기됐고 3년 만에 다시 제거에 나섰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반출구를 넓히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다가 자칫 원자로 자체가 붕괴할 수 있어 선뜻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전 주변 지역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원자로를 폐쇄, 즉 폐로를 해야 하는데 첫걸음인 핵연료 반출 시험부터 이처럼 막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에는 무려 총 880톤의 핵연료 잔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3번이나 실패하자 결국 혈세를 들여 만든 최첨단 로봇팔 작업은 세금 낭비로 귀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원자로 안에서는 고농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염수 발생을 막고 원자로를 폐로하기 위해서는 쌓여있는 880톤의 데브리를 걷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농도 방사능이 로봇의 전기계통을 망가뜨렸고 특수 제작했다는 로봇팔조차 제 역할을 못하고 말았는데요. 연이은 작업 실패 소식에 일본 내에서조차 혈세를 들여 만들더니 성과도 없고 괜히 세금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로봇팔 특수 제작에 무려 세금을 78억 엔이나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도쿄전력은 로봇팔을 일단 보류하고 낚싯대와 같이 생긴 새로운 막대형 장치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새해 첫날부터 지진이 일본 노토반도 지역을 강타하면서 우려했던 대로 그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나타나 일본 전역을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토반도 지역의 원전에서는 최근 기름이 누출된 데 이어 원전 비상발전기가 시운전 도중 정지하는 최악의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원전에서 비상발전기는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지켜져야 할 기본 중 기본이라 일본 언론들마저 관리 소홀을 이유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소재 시카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7일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용 발전기가 시운전 중 갑자기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 원자력 발전소는 1호 원자로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 3대를 시운전했습니다. 그중 2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나머지 한 대는 출력을 올리자마자 경보음을 울리며 자동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이 발전기는 규모 7.6의 강진 발생 직후인 지난 3일 시운전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됐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강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직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발전기가 자동 정지해버리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원전을 관리하는 호쿠리쿠 전력조차 이 같은 사고는 직원 실수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원인을 파악조차 못한 것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호쿠리쿠 전력 관계자는 다른 전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며 덮으려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를 표하지 않아도 이미 일본 국내 언론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시카 원전은 노토반도 강진 직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 5개 외선 가운데 2개가 끊겼고 변압기가 파손돼 약 23,400리터의 기름이 누출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누출된 기름 중 일부는 바다로 유입돼 가로 100m, 세로 30m 넓이의 거대한 기름막이 원전 주변 해역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강진이 일어날 당시 문제의 시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지하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니치 신문은 자동 정지한 비상용 발전기는 외부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 사용 후의 연료 냉각 용해수를 끌어올리는 펌프를 움직이기 위한 장치라며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는 설비 중 하나인데 이것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국가가 원전에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에서 비상용 발전기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시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강진 이후 문제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으니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카 원전 사고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이번에는 또 후쿠이현 원전까지 증기 누출 사고가 발생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혼슈 후쿠이현에 있는 다카하마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급수 관련 배관에서 증기 누출이 확인됐습니다.
후쿠이 현원전의 운영사인 간사이 전력은 주변 환경의 방사능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점검을 하기 위해 발전 출력을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기 누출은 전날 밤 11시 25분경 순회 점검을 하던 작업자가 터빈이 있는 건물 안의 급수를 보조하는 펌프 부근 배관에서 처음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다른 펌프로 전환해 운전을 계속했지만 역시 냉각수가 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다카하마 1호기는 1974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노후원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뒤 2011년 정기검사에 들어가 12년 넘게 운전을 정지했다가 일본 당국이 운전기간 연장을 승인하면서 작년 7월 재가동에 들어간 시설이니 얼마나 노후화되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앞서 일본은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를 운전기간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으로 원전의 가동기간 연장을 허용했고, 그래서 겨우겨우 재가동되었던 원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후쿠이 현원전입니다. 이런 원전이니 문제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노토반도 대지진으로 인해 재해 지역에 대한 복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전역의 원전까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자 일본 국가 전체의 전력난이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지는 최근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과 가까운 타케토요 화력발전소였습니다. 지난 31일 이 발전소에서 소방차 14대 이상이 출동해서 불을 꺼야 할 정도로 굉장한 폭발음과 진동,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타케토요 화력발전소는 도쿄전력과 주구전력이 합작으로 만든 회사인 JERA가 운영하는 이 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이 107만 킬로와트인 일본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이라 더욱더 이목이 쏠렸습니다. 현지 언론이 헬리콥터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보면 시설 내 건물 3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석탄을 운반하는 벨트 컨베이어가 불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사인 JERA는 화재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는데요. 1월을 노토반 도지진으로 시작하더니 1월의 마지막 날을 화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마무리한 일본. 1월 한 달 내내 전국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사건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일본 국민들 역시 망연자실해 할 말을 잃은 표정인데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강진으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먼저일 텐데, 일본은 이 와중에도 오는 4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시 바다에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부에 880톤의 퇴적물이 그대로 엉겨붙어 있고 그것을 조금도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오는 4월부터 또다시 7차례에 걸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니, 이러니 일본이 주변국들로부터 이해도 동정도 받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